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앞으로의 10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손주들과 공원을 걷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음 짓는 삶. 아니면 병상에 누운 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삶. 지금 이 순간 그 갈림길에 서 계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나도 오래 살겠지. 혹은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도 오래 못 사는 거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는 유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실제로 수명의 82%는 우리가 매일같이 쌓아가는 습관과 생활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실을 처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운명의 분기점, 70세라는 결정적인 나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70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발견하신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소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세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갈리는 전환점이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70세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혹시 부모님의 수명을 떠올리며 나도 그만큼 살겠지. 아니면 오래 못 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수명은 유전보다 생활 습관과 선택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려 82%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70세라는 나이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같은 70대를 보내는 두 사람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 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손주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다른 한 분은 침대에 누운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건강 상태가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유전이 아닌 일상 속 사소한 습관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체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나 잇몸이 불편하거나 시린 느낌이 있나요? 둘째, 장을 보러 나갔다가 내가 뭐 사러 왔더라 하고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며 커피나 차를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혀로 앞니를 살짝 눌러보세요. 시린 느낌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무려 92%가 본인의 치아로 음식을 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노화학회에서 65세 이상 5만 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진행한 추적 조사에서도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한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6.4년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아는 단순한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82세 김영호 어르신은 40년 넘게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가 튼튼해야 사과도 먹는 거죠. 사과를 꼭꼭 씹으면 내 치아 상태를 몸소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덕분에 혈압, 혈당도 정상이고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반면 78세 박순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틀니를 사용하면서 식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고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치아 건강은 근육량, 면역력,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치아와 전신 건강을 함께 챙기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활기찬 100세 인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방법은 하버드 노인학회 치아 연구소에서 작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 최소 30분 기다렸다가 양치해 주세요. 바로 하면 산성화된 치아가 더 손상될 수 있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 혀를 닦아주세요. 혀에 낀 막이 세균의 온상이 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셋째, 물로 입을 헹굴 때는 꿀럭꿀럭 소리가 나도록 해보세요. 이 소리가 들리면 물이 치아 사이를 제대로 통과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수 체질 확인법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방금 제가 치아 건강을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잠시 생각이 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80이 넘은 정밀한 선생님입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한글을 가르치고 계세요. 사람들이 그 나이에 어떻게 가르치냐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요. 놀라운 건 정 선생님의 기억력입니다. 수십 명 학생들의 이름은 물론 그분들의 자녀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매일 저녁 일기를 썼답니다. 그날 있었던 일, 만난 사람, 느낀 감정들을 적었는데 처음엔 그저 습관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된 것 같다고요. 반면 73세의 박영수 씨는 3년 전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고 계십니다. 장 보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혼자 장 보러 가는 게 무서워졌다고 하시네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마치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최대 4년이나 지연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를 보호한다는 증거이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새 언어를 배우기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5분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양치질을 반대손으로 해보세요. 평소 사용하지 않던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뇌가 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눈을 감고 양말을 신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뇌의 공간, 지각 능력을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셋째,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번갈아 사용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패턴을 깨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수 체질 확인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말씀하시지 못하는 하지만 장수의 핵심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평소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시나요? 혹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세계 최고령자들의 놀라운 공통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 대부분이 90세가 넘어서도 화장실을 혼자서 가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5세의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십니다. 비결이요. 규칙적인 생활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고 산책하고 이 습관을 40년 넘게 지켰어요. 반면 78세의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자다가 몇 번씩 일어나야 하고 넘어질까봐 걱정되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배뇨와 배변 능력은 단순히 그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의 핵심 지표라 합니다. 특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변 활동이 원활하다는 것은 곧 면역력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위장과 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둘째, 화장실에서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발끝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장이 더 편안한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 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실천한 분들 중 80%가 3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위해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네 번째 장수 체질 확인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당신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운동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헬스장이나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죠. 혹시 무릎이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쥐가 나시진 않나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운동, 바로 걷기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탠포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루 5,000보만 걸어도 수명이 12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2세의 황금자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새벽 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가신답니다. 시장까지 왕복 4km,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째 걸어서 다니고 계시죠. 처음엔 그냥 돈 아끼려고 걸었어요. 버스비가 아깝다는 생각에. 근데 이제는 걷는 게 습관이 되어서 하루라도 안 걸으면 뭔가 허전해요. 반면 75세의 박영희 씨는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잘 못 걸어요. 택시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걷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걷기의 역설입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안 걸으면 점점 더 걷기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12%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걷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서서히 멈추게 만드는 무서운 습관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걷기가 힘든데요. 걱정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께 대해 돈 들이지 않는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점진적 걷기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첫째, 2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서 1분만 걸어갔다가 다시 1분 걸어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도 힘들다면 집 안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매주 1분씩 늘려보세요. 첫 주에 2분, 둘째 주에 3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30분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확실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시작한 분들 중 90%가 6개월 안에 하루 5,000보 걷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혈압이 정상화되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감소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개선되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수 체질 확인법을 알려드릴게요. 심장과 폐 이 2가지 장기가 당신의 남은 수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2가지 장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어르신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변에 먼저 보내드린 배우자나 친구분들 보면 10명 중 8명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폐렴, 폐혈증,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 등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질병들이죠. 그래서 이 2가지 장기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습관을 특별히 여기 방문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이 습관 수명을 무려 15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가슴이 조금이라도 답답하거나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바로 이 습관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수의 핵심이 되는 심장과 폐 건강에 대해 들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서운 습관, 바로 한숨 쉬기입니다. 네, 한숨이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숨을 자주 쉬는 습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최신 심장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한숨을 10번 이상 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무려 68% 높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8세의 장수자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태극권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비결이요, 호흡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있다 생각하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반면 71세의 이영수 씨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자꾸 한숨도 나고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도 겁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호흡의 법칙입니다. 폐활량이 줄어들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면 전신 순환이 나빠지고 결국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좋은 70대는 심폐 기능이 나쁜 50대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젊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지금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35 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첫째,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실천하세요. 둘째, 3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셋째,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시간으로는 고작 1분도 안 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심장과 폐를 살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증상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치아가 튼튼해서 잘 씹을 수 있다. 둘째, 기억력이 맑고 판단력이 좋다. 셋째, 배변과 배뇨가 규칙적이다. 넷째, 하루 5,000보 이상 걸을 수 있다. 다섯째, 심장과 폐 기능이 건강하다. 여러분이 5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3개 이상이라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분명 장수 체질입니다. 혹시 아직 부족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 것이다. 이 작은 다짐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수 체질 확인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장수의 핵심은 유전자보다는 우리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장수 체질을 확인하는 5가지 방법에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일상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치아 관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씹는 기능만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도쿄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을 30번 이상 씹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뇌 기능 검사에서 평균 20%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씹는 행위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미 치아가 약해지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치질을 하실 때 칫솔모가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잇몸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칫솔을 잇몸에 45도 각도로 살짝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소금물로 양치를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서 입에 머금고 30초간 가글하듯 헹궈주면 됩니다. 이제 2번째로 뇌 건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력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 뇌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한데요. 숙면을 위한 3가지 황금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뇌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드시면 좋습니다. 호두는 모양이 뇌를 닮았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같은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3번째로 장 건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건강 장수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본의 백세 마을로 유명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장내 미생물을 연구한 결과 일반인보다 무려 30%더 다양한 유익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채소를 드시나요? 채소와 과일은 최소 5가지 이상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빨간색 토마토, 노란색 호박,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 가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의 채소를 드시면 각기 다른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도 매일 조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익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반 숟가락의 들기름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4번째로 걷기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가벼운 운동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걷기만큼 효과적인 운동도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걷기에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인터벌 워킹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일본 시즈오카 건강장수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천천히 걷기와 빠르게 걷기를 번갈아 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분간 편안한 속도로 걷다가 3분간 조금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벌 워킹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일반 걷기만 한 분들보다 심폐 기능이 2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팔도 함께 흔들어 주세요. 팔 흔들기는 상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장 박동수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걸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누르듯 걷는 것이 좋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중앙 발가락 순으로 지면에 닿도록 의식하며 걸으면 균형 감각도 향상되고 낙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는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걷는 걷기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걸으면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대화하면서 걷다 보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운동하는 노인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5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또한 걸으면서 주변 자연환경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나무 색깔, 구름 모양, 새소리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폐 건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숨 쉬기의 위험성을 아시겠지만 반대로 깊고 의식적인 호흡은 심폐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과 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폐 기능이 좋아지면 심장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35 호흡법 외에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더 적극적인 호흡 운동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풍선 불기는 폐활량을 키우는 좋은 운동입니다. 매일 풍선 3개 정도를 완전히 불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폐활량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폐 건강을 위해 꼭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나가셔야 한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리고 실내 공기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겨울이라 춥다고 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짧게라도 환기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오히려 더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혈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무증상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데 자각 증상 없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혈압을 측정하시고 기록해 두세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은 되도록 적게 드시고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도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감자, 시금치 같은 식품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니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심장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5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335 호흡법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질을 하고 혀도 꼭 닦아주세요.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합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다시 335 호흡법을 실천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가볍게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해보세요. 독서, 퍼즐 게임, 손뜨개질 같은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도 335 호흡법을 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하거나 적어보세요. 이런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일주일은 아침에 물 마시기와 335 호흡법만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여기에 짧은 걷기를 추가하는 식으로 서서히 늘려나가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혼자서만 실천하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변 친구들과 함께 건강 습관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장수 체질인지 확인하는 5가지 방법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수명은 유전자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